이라고 한 분이 중국의 황제 중에 한족 황제 중에 한무제 당태종, 이 대표적인 위대한 황제로 치는 분인데, 당태종이 그때 서쪽, 남쪽, 그 북쪽 전쟁을 하는 것마다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영토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동쪽에 있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왔던 거지요. 그런데 고구려에서만 실패했어요. 그 유명한 안시성주 양만춘에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그 천하의 참 패배라고 하는 모르던 양만춘이 그 고구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와서 실패했으니까 그 분노와 치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양만춘이, 당태종이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라에서 국사를 편찬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의 그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게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역사 저작물입니다. 근데 이게 다 개인 저작이에요. 왜 삼국유사는 개인 저작이라고 해서 무슨 야사니, 사료 가치가 없느니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치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광복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 학계의 그 주류 학설로서, 통설로서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유치한 거 아니냐. 그 문제는 그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조선인데, 기자는 은나라 마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은나라가 멸망한 뒤에 은나라의 왕족인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조선으로 와가지고 기자조선을 세웠다. 이제 이런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 주장은 기자가 저 중원에 있었는데 난하를 건너서 요하를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오자면 그때 다른 국가들도 있고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중원에서, 중원은 지금 하남성을 말해, 하남성에서 한반도까지 평양까지 오겠느냐. 그건 기자는 동쪽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은 본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원래 그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고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동이족이라 그러죠. 예, 고구려, 백제, 부여, 신라 다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 동이족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고조선이 그 기자 당시에 그 고조선이 압록강 넘어 지금 평양에 있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밝히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한무제 때 조선을 멸망시켜 가지고 그걸 한사군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사군 이야기는 들었죠? 예. 낭랑, 현도, 진번, 임둔, 이걸 한사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을 이제 공격해서 그걸 빼앗아서 이제 4개로 쪼개서 나누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그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낭랑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선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낙랑군이 바로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을 했어요. 한사군의 중심인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나머지 네 군이 저 멀리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동강 부군, 압록강 부군에 한사군이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실제로 그랬느냐? 제가 그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제 요서, 그러니까 만리장성 넘어 요서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어디를 요서라고 하느냐면 지금 여기가 북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하북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기가 요녕성이고, 요녕성. 그리고 여기가 내몽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몽고 남쪽 이 적봉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하북성 동쪽 당산 산해관, 그리고 이제 요녕성 동쪽 조양, 이 지역을 우리가 요서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해가 있잖아요. 예, 이 발해를 끼고 이 지역을 요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평양 고조선은 그 이후고, 또 평양 고조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고대사는 요서 고조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에 그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었다고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조선이 바로 압록강 그 동쪽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서에 고조선이 있었어요. 요서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지금부터 송나라 때, 그러니까 송나라는 960년에 건국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한당, 당나라, 당태종이 나라가 당나라고, 그다음에 송나라거든요. 예. 송나라 때 그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송나라 때 나온 역사책이 많은데 그때 나온 책 중에 4대 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보면 바로 여기 이제 산해관 부근에 그 지금도 노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그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고죽국. 그 고죽국 옆에 조선성이 있다. 이렇게 송나라 때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조가 세운 조선은 그 훨씬 이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태조가 세운 조선은 없을 때인데, 그러면 여기에 조선성이 있었다면 그 성은 어떤 조선입니까? 그 요서에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송나라 때에는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북쪽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정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내몽고 지역을 비롯해서 북경까지 다 요나라가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는 이 남쪽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권력이 양분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남쪽에 있던 한족 정권 송나라보다 북쪽에 있던 동이 정권 요나라가 더 강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신도 보내고 뭐 진상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송나라의 사신이 요나라로 가면서 쓴 행정록이 있습니다. 행정록이라는 거는 사신을 가면서 갈행자,
일정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어디를 경유하고 이게 쭉 일정을 써나가는데 거기에 이 북경을 지나서 조선하를 건너서 이 요나라 수도가 그때 내몽고 영성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조선하를 거기에 조선하가 있다고 썼겠습니까? 거기에 조선이 없었다면 왜 조선하가 거기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명 하나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삼청동 그러잖아요. 삼청동은 유교의 본부는 성균관이죠. 공자를 모신데 조선조에는 도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본부가 삼청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삼청이냐? 옥청, 상청, 태청 그래서 도교에서 가장 받드는 신이 그 신선이 이 세 신입니다. 그래서 삼청전이 거기에 있었고 도교의 그 본부인 소격서라는 관청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청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면 어째서 조선하가 거기 있었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송나라 정사나 그 뒤에 어떤 기록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에서는 그거 놓아두지 않고 다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신이 행정록으로 쓴 그것까지 찾아서 지우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걸 조선하라고 하느냐? 무슨 이 요하를 건너서 가는 게 아니고 요나라 때 그 수도는 내몽고 이 적봉 밑에 영성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 북경이 요나라 땅이니까 이 남쪽에서 가자면 북경을 지나서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북경을 지나서 조하를 건너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 조선하를 건너서 갔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정표를 따라서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어떤 강이 조선하냐? 지금 중국에 조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조하. 그러니까 만리장성 건너 이게 바로 지나서 있는 게 조하입니다. 지금 중국 지도에도 조하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중국 지도를 그리긴 했는데 이제 대강 그려서 지금 조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북경 아닙니까? 여기 이게 지금 만리장성인데 이쯤에 조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하가 왜 조하로 바뀌었느냐? 이게 조선하로 계속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도 이게 조선이 여기까지 차지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조선하의 명칭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꾸는 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수백 년 동안 조선하로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럼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그 글자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삼수변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조선하를 쓰면서 거기다 세 점 찍으면 되죠. 옛날엔 전부 붓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조선하가 조하가 된 거예요. 그 강 이름이 저건 조수조자 아니에요. 그 바다에 조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왜 하필 그게 조수라는 조하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하가 지금 조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성이 거기에 있고 조선하가 거기에 있다. 그것도
무슨 저 연영성 이만큼 와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북경 코앞에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야. 바로 요서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 기자조선은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요서에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기자라는 인물은 중국에 확실하게 기록이 나오는데 고조선이 과연 그때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뭐 학계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단군조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 3천여 년 전에 기자가 은나라가 멸망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조선으로 왔다고 하는 기록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상서대전, 사마천사기 뭐 이런 책들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조선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대 기록은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자가 간 그 조선은 지금 압록강 건너 평양에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말대로 그때 당군조선이 평양에 있었다면 이 하남성에서부터, 하남성이 중원이니까 은나라가 여기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만리장성 건너 요서에 조선이 있었다면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자가 왔던 조선은, 기자가 와서 세웠던 조선은 바로 이 요서에 와서 조선을 세운 겁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과 개인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더군다나 역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건 이건 씻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선생님. 네. 그런 역사 왜곡이 그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그래서 오늘 이제 식민사관과 함께 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동북공정을 설명하자면 한 시간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그 전에는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고 그 변방은 오랑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화를 높이고 동의를 배척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전에는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고 나머지 동서남북 사방은 변방이고 오랑캐다. 그래서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 이런 역사관이었는데 지금 동북공정의 사관은 요약하면 그겁니다. 천하가 곧 중국이다. 중국이 곧 천하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던 화하족과 동쪽에 있는 이족이 모두 다 황제의 자손이다. 또 중원에 있는 중국과 변방이 모두 다 중국 땅이다. 그래서 화이 동근, 이제 존화양인데 중화와 동이가 뿌리가 같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뿌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수민족이다. 우리는 중원의 그 중심이고 너희는 우리의 지방정권이다. 우리는 중앙정부고 너희는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이 우리를
그 소수민족이라고 하고 고구려, 고조선, 부여 이거를 지방정권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역사관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은 옳은 것이냐?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한국사를 보는 겁니다. 아까 식민사관은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보는 거고, 동북공정은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보는 건데, 이제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한 마을이 돼서 세계를 이야기하면 동서양을 말하지만 옛날에는 이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륙, 중국 대륙, 동아시아를 가지고 천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동서가 나뉘듯이 그때에도 이게 큰 땅덩이가 되다 보니까 동서가 두 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만 그렸습니다만 이제 서쪽은 이 섬서성 이쪽을 그 중국 대륙에서 서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동성 이거는 여기서 보면 동쪽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북성, 연영성 이것은 내몽고 쪽이 북쪽이니까 동쪽, 동북 이렇게 말하죠. 이쪽은 서남이고. 그런데 이제 중화니 이렇게 말하죠. 중화, 중국이라고도 하지만 중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하족, 중국 한족 이전에는 화하족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화자를 쓰느냐 하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한족들은 꽃을 토템으로 했다. 그래서 이 화자가 꽃 화자하고 통용입니다. 꽃을 토템으로 했기 때문에 화족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이 서쪽 지역에 섬서성 이 부근에 산 이름이 화산이 있습니다. 산동성에 유명한 산이 태산이 있듯이 동쪽에 유명한 산은 태산이지만 서쪽에 유명한 산은 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 있는 그 화하족들은 이 섬서성에 있는 이 유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화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중화를 붙여가지고 그 중화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따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야. 서쪽에서 영웅이 나오면 중국을 가서 다 통치하고 동쪽에서 영웅이 나오면 중국을 가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한당 송명은 한족이 세운 정권이죠. 명나라, 송나라, 당나라. 그런데 가령 요금원청, 송나라 때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건 다 동이족이 세운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동이가 할 때에는 중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족이 중국을 다스리니까. 왜 자기들만 중국을 독차지해서 중화라 그래.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서화라 해야 옳지. 그래서 서화동입니다. 동쪽에 있는 이족과 서쪽에 있는 화족이 이제 누가 위대한 영웅이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축이 존재했어요. 동이족에서 영웅이 나오면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하고 서쪽에서 영웅이 나오면 화족이 또 지배하고. 그런데 동이족의 시조는 누구냐면 복희 씨가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석기 시대 말기,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건 중국 학자들이 사료에 다 그렇게 소개했고 중국 백과사전에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화하족의 시조 황제는 어느 시기의 인물이냐? 지금부터 4,700년 전. 그러면 7,000년하고 4,700년하고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가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화하족의 후예가 한족이에요. 동이족의 후예로 지금 남아있는 게 한국이고 일본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거란, 여진, 말갈, 뭐 발해 이게 다 동이족인데 지금은 다 이제 중국에 흡수됐고. 그러니까 동이족의 역사가 서화족의 역사보다 더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에서 말하는 우리가 소수민족이라 하는 말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뿌리 아닙니까? 나무를 말하면 근묘화실,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트고 싹이 터서 꽃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럼 뿌리는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동이의 이자는 원래는 오랑캐 이가 아니고 뿌리 이자입니다. 그건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중국의 유명한 후한서에 보면 동이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자는 저야라. 동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란 뭐냐? 뿌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뿌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말하더라도 우리는 조선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는데 화족은 황토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은 이쪽으로 말하자면 그 서쪽으로 가면 농경지 아닙니까? 북쪽으로 내몽고 쪽으로 가면 초원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면 발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경지와 초원과 바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고기 잡아먹고 초원에서는 짐승 길러서 목축하고 또 여기 농경지에서는 농사 짓고 이 중국 대륙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이 지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다도 없잖아요. 초원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토착민이기 때문에 먼저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선진적인 문화가 창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경제적인 그 선진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선진적인 문화가 창조된 거예요.